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성장하는 기업을 하는 거죠, 소부장. 그래야지 돈을 끌고 올 때 같이 덕을 볼 테니까. 그래서 파운드리 GA 쪽에서는 저는 솔브레인, 나머지는 알 수 없다. 네. 노력해봤자 그것은 똥지식이다. 지식이 똥으로 찬 거예요. 돈은 못 벌어. 근데 제가 알려드린 거 하면 심플한데 돈은 돼요. 오늘 반도체 올해 키워드를 찾아주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관련 용어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올해 끝까지 쥐고 가야 할 키워드가 뭐가 있을지 알아보고요. 관련주까지 설명해 주세요. 네. AI 반도체를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반도체는 우리가 엔비디아를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AI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그냥 뭐 PC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체의 욕구를 많이 못 느꼈거든요. 그냥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번에 나온 뭐 갤럭시 그 시리즈 같은 경우도 보면 24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실시간으로 번역이 된다든지 통역이 된다든지 그리고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동그라미 바로 표시된다든지 이런 건 되게 좀 놀랄만한 변화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침투를 한다는 얘기는 그런 제반적인 여건들이 갖춰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로봇도 어떻게 보면 AI의 하나의 분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 수 있는 게 AI 반도체인 거고 여기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뭐 GPU도 있는 거고 파운드리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테마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각 디바이스 안에 모든 AI 구동이 가능해져야 되니까 그에 따른 또 여러 기술력들까지 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그 개념을 올해 끝까지 가져가야 될 개념으로 AI 반도체라는 한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온디바이스보다는 네. 온디바이스도 하나의 분야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굳이 인터넷 연결하지 않아도 다룰 수 있는 스스로의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이 처리 능력을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거든요. 개념 자체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있을 거고 클라우드 이쪽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PC 쪽도 등장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옛날에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이제 PC도 AI 적용이 많이 되기 시작을 한다든지 자동차는 이제 이미 우리 실생활에 접목이 돼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제반적인 산업이 구성이 되려면은 기초적으로 깔려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장하는 산업들이 있을 거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서 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AI 반도체라는 키워드 안에서 관련주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일단 AI는 정의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AI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데이터 처리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낸드 용량도 많아져야 되는 거고 D램을 비롯한 이런 것도 굉장히 고대역폭 메모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미루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어떤 그 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고 이제 빨리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이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걸 깔아놓지 않으면 이제 경쟁사한테 밀리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 GPU 그죠? 이 GPU가 이제 미래 산업의 꽃이 돼버리는 거고 이 GPU하고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GPU를 만들 때 일반 D램이 아니라 이제 HBM이라고 해서 고대역폭 메모리를 쓰거든요. 여기 이제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는 거고 그걸 만들 때 필요한 게 그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TSV 이 본드 장비가 되는 거고 요걸 가지고 GPU를 만들 때 이 패키지 기판으로 깔아야 돼요. 이게 삼성전기가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MLB가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이걸 스스로 생산하지 못해요. 맡겨야 돼요. TSMC나 삼성전자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TSMC한테 지금 맡기고 있고 TSMC가 다 소화를 못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GA 기술로 이걸 위탁 생산해야 되거든요. 위탁 생산할 때 필요한 또 장비가 있어야 될 거고 위탁 생산할 때 소재, 이런 소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소재가 이제 솔브레인이나 KC텍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모티리얼즈 같은 이런 소재 부품 업체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큰 개념인 거예요. 그렇다면 반도체주의 우려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는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강자가 아니잖아요.
스냅드래곤을 가지고 있는 퀄컴, 그죠? AP 절대 강자 아닙니까? 그리고 뭐 애플처럼 이 앱스토어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드로이드를 구글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나라란 말이에요. D램과 랜드가 어쨌거나 주력인 거고,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그냥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D램하고 랜드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되어서 전망을 얘기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 전체 생태계를 얘기하기보다는 이 잘하고 있는 이 D램 분야를 얼마만큼 잘할 것이냐,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도업체를 따라갈 것이냐, 그때 필요한 기술력은 뭘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일단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 공정도 있지만 중국에 생산 공정이 많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안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이제 D램 비중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첨단 장비를 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기서 오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중 갈등.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계속 우리나라에 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 테마주들이 많잖아요. AI 관련된 테마들. 이런 거는 그 업황에 대한 것보다는 이 유행을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나 AMD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나 이런 업체들이 그 테마를 계속 가게 하려면 계속 신고가 추세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테마 생태계가 유지가 될 테니까, 이거 보면서. 그래서 좀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접근 방식이. 네, 그러면 반도체주의 기대 요인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AI가 제일 큰 거죠. AI. AI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생활에 침투하지 않으면 그냥 이건 테마인 거예요. 아무리 고성장을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쓰지 않으면 그냥 테마로 끝나는 거예요. 남북 경협, 우리 생활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로 끝난 거고, 수소, 우리 생활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로 끝난 거고. 근데 스마트폰은 우리 생태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산업이 성장 산업으로 이어졌던 거고. 그러면 이 AI가 테마냐 산업으로 갈 것이냐를 보려면 우리 삶에 들어오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갤럭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실시간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점점 많이 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옛날에는 PC도 잘 안 바꾸려고 했는데 현격한 차이가 나오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건 AI가 테마로 분류하면 안 되고 우리 삶에 와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서 가면 이거는 성장 산업으로 봐야 된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갔었을 때 테슬라 초창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큰 풀을 얻었던 거고,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D램으로만 벌었던 대한민국이 D램과 랜드를 통해서 쌍두마차를 갖추니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반도체 빅사이클에 탔던 사람들은 불을 얻었던 거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를 저는 단순한 테마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기대 요인은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침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생활이 바뀌고 있고 거기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을 없으면 그걸 반성을 해야 된다. 오히려 반도체를 없으면 지금 반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 반도체를 잘 살 생각을 해야 되고, 포트에서 뭐 이격에 따라서 좀 비중 조정할 수 있을지언정 산업으로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 우리는 빨리 중심에 서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거든요. 네. 네. 길게 갈 거다. 그게 기대 요인이에요, 저는. 네. 정말 당장 AI 스마트폰, AI 노트북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안에서 저걸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피부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이미 듭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건요. 네. 요번에 갤럭시에서 신제품 내놓으면서 외국인들과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거 되게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이거 근데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아이폰도 이걸 반영을 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갤럭시가 지금 전 세계 10억대 이상 깔려 있고, 아이폰도 15억대 이상 깔려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 25억대에서 30억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생태계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 거죠. 네. 근데 그 시장을 내가 거부한다? 그럼 돈 벌기 싫다는 얘기죠. 중심에 서야죠.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갔던 시기 과거에. 그러면은 마차를 사면 됩니까? 자동차를 사야지. 마차 빨리 버리고 자동차 그럼요. 사야죠. 마차를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 패러다임이 이끌 수 있는 거 중심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I는 굉장히 거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게 우리의 생활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증권가에서는 2025년을 넘어서 2026년까지 이 AI로 인해서 반도체 슈퍼 호황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동의하실까요? 동의 안 합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의 흐름은 전 예측하지 않습니다. 3개월에서 12개월만 예상해도 충분하다. 주식시장에는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전쟁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올 거라는 거 예상하신 분? 없죠? 없잖아요. 갑자기 그런 사건이 터져. 2008년도 리먼 사태가 딱 올 거다 예측하신 분. 1997년도, 98년도 IMF 올 거라고 생각하신 분. 그전에 다 좋았잖아. OECD 가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너무 먼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민이라서 전 버립니다. 노력해봐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선행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성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3개월 뒤, 6개월 뒤, 길게는 유동성이 더 커지면 1년 뒤, 그때에 명백하게 좋아질 수 있는 산업과 명백하게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를 보고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나머지는 1년 뒤에 그때 상황을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하러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를 쏩니까? 지금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알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만. 명백한 것만. 쓸데없는 것들 안 하기 때문에 별로 휘둘리지 않아요. 명백한 미래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 감산하면 반도체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르죠. 그건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빨리 오를지는 모르는 거지만 바텀은 찍었구나. 이런 건 알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증설해요. 매출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왜? 공장을 증설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무형가치를 기본으로 한 언택트나 뭐 예를 들면은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보다는 금리 인하기가 자금을 조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금을 조달하기 쉽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기 때는 자금을 조달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보다는 금리 인하기가 바이오제약 업체든 밸류가 높아지죠. 이건 명백하다 이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 수 없다. 네. 노력해봤자 그것은 똥지식이다. 지식이 똥으로 찬 거예요. 돈은 못 벌어. 근데 제가 알려드린 거 하면 심플한데 돈은 돼요. 중요한 걸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워낙 추천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었고, 네. 근데 소부장도 이번에는 많이 관심을 갖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방송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는데, 나머지 파운드리 GA나 HBM 관련돼서 물건들은 좀 여러분들 올해 계속 매매도 하시고 좀 투자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주가는 함부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삼성전자를 내가 투자를 할 때 얼마 가격에서 사면은 손해는 안 볼까?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럼 두 가지 기준을 저는 가집니다. 첫 번째가 절대성, 두 번째가 상대성. 절대성이라는 거는 이치죠.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좋은 기업은 싸다라는 기준. 그게 이제 적자 밸류에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 가격이 작년도에는 한 58,000원 정도 됐었어요. 올해는 한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저는 기준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또 상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성은 반도체가 좋아도 반도체 쪽으로만 돈이 쏠려서 가는 반도체냐, 아니면 배터리나 자동차나 바이오나 분산되면서 가느냐. 네. 그러면 유동성이 걔한테만 쏠리면 적정 주가가 8만 원이어도 10만 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동성 걔한테만 안 쏠리면 적정 주가가 8만 원이면 10만 원까지 바라보면 안 되고 조금 8만 원보다 살짝 위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터리 작년도 그랬잖아요. 배터리로만 자금이 쏠렸으니까 시총보다 훨씬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도체도 목표치를 절대성으로 이야기할 거냐 상대성으로 이야기할 거냐를 같이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판단 결과. 그렇죠.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 얼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만 자금이 쏠린다라는 전제. 네. 작년도 배터리 쪽으로 쏠렸던 것처럼 올해 반도체 쪽으로만 만약에 자금이 쏠린다. 그러면 삼성전자 적정 주가는 10만 원 정도 전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얼마예요? SK 하이닉스 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제 조건은 반도체로만 자금이 쏠리는 장세가 펼쳐졌을 경우. 이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상대성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절대성으로 본다면 이 정도 이하면은 이 정도 이상이면 좀 비싸구나.
프리미엄이 반영됐구나. 그러면 삼성전자는 한 85,000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되면은 그 정도냐면 이제 좀 프리미엄을 많이 받기 시작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이닉스는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넘어가면 고점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시작한 가격이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성장하는 기업을 하는 거죠, 소부장. 그래야지 돈을 끌고 올 때 같이 덕을 볼 테니까. 그래서 파운드리 GA 쪽에서는 전 솔브레인, 그리고 CMP 슬러리 쪽에서 KC텍, 그리고 그 소모성 부품들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시각 쪽에서. 그게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정도 되고, 그리고 포토 공정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 정도가 물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패키지 기판에 삼성 전기가 들어가요. 삼성 전기. 그리고 원익 IPS, 이게 파운드리 GA 장비 얘네들끼리 이제 들어갈 거고, 유진테크가 ALD 장비 때문에. 이쪽만 하더라도 저는 훌륭한 성적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포인트? 네. 포인트는 반도체를 가지고 올해 시장을 보자. 반도체가 죽으면 올해 시장 못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죽이면 오늘 그냥 잘해봤자 박스가 상단이니까 그냥 잘 팔아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죽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에 많은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밑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요 기준으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2,500과 2,350을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반도체 먼저 사고, 그리고 자동차, 바이오 1등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중심주는 나중에 후발로 올라오니까 포스코 그룹 위주로. 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석투자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